저희 다음은 굿모닝 팀입니다. 주제는 통계 분석과 시각화를 통한 제조업 데이터 테스트 기간 예측입니다. 네, 발표자 올라와 주세요. 네, 굿모닝 팀의 발표를 맡게 된 위성빈입니다. 저희 팀은 메르세데스 벤츠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인명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데이터 선정 배경, 그리고 데이터 설명, 분석 방법론, 그리고 결과 및 분석, 결론 및 느낀 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선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업에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테스트 시간을 최적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차량 제조업 특성상 복잡하고 수많은 변수들로 인해서 효율적인 알고리즘 없이는 테스트 시간을 최적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제조업에서는 보안 이슈로 인해서 모든 컬럼들을 익명 처리하여 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익명 처리된 컬럼들을 추측해보고 테스트에 걸리는 시간을 예측하는 모델을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대시보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제조업에서 테스트 시간에 최적화는 생산량 증대와 동시에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데이터는 4209개 행과 378개 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id와 y 테스트 시간, 그리고 8개의 카테고리컬 변수, 그리고 368개의 이진형 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다시피 모든 컬럼명들이 익명 처리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변수 내의 요소들도 다 익명 처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앞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변수 이상치를 판단 후 제거를 하였고, 상관관계 계수 및 크레머 V를 통해서 유의미한 변수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RFE 방식을 통해서 유의미한 피처를 파악하여 무의미한 피처들을 다 지우는 그런 방법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PCA를 통해서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여 유사한 변수끼리 그룹화하는 방식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4개의 모델을 이용하였고, 그 모델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스트림릿을 이용하여 대시보드를 구성하였고, 이 대시보드를 통해 모든 변수에 대한 그래프를 한눈에 파악하려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6개의 그래프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변수를 선택하면 그 그래프들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XG 부스트입니다. 기존의 그레디언트 트리 부스팅과 같이 전차를 이용하여 이전 모형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과적합을 방지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라이트 GBM은 모델을 학습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적게 걸리고,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런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10,000개 이하의 작은 데이터셋 사용 시 과적합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캐퍼시티입니다. 데이터에 카테고리컬 변수가 많을 때 유용한 모델입니다. 특히 인코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용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변수를 랜덤으로 선택하여 상관성을 줄여 예측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이 4가지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처음엔 저희는 결측치를 파악하려 하였습니다. 결측치를 파악한 결과 결측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델을 XGBoost를 대표로 이용해서 피처 임포턴스를 파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서 보시다시피 카테고리컬 변수들이 전부 중요하다고 나왔고, 유일하게 X4 변수 하나만 카테고리컬 변수임에도 중요하지 않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X4 변수를 확인해 본 결과 D라는 변수 하나가 99.9%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XGBoost 모델이 중요하지 않은 변수라고 파악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카테고리컬 변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카테고리컬 변수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X축이 각 컬럼의 요소들이고, Y축의 그 파란 선이 Y값의 평균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회색 바탕이 Y값들의 분산을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분산이 작다면 Y값의 변화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 분산들이 작은 컬럼을 저희가 파악하려고 했으나 총 8개의 카테고리컬 변수들이 모두 분산의 범위가 비슷해서 저희가 따로 추론해주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다른 접근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대표적으로 X0 컬럼과 X2 컬럼에 대해서 KD 그래프를 통해서 비교를 시도하였습니다. X0 요소와 X2 요소들끼리 1대1 대응시켜서 비교를 해보았고, 좌측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중간 Y 값에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 Y 값이 조금 큰 그 테일 부분에서 어,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변수들은 이 요소들은 Y 값이 클 때 서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요소들의 조합의 수가 굉장히 많고 또 컬럼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를 하나하나씩 다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하였고 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여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 ID 그리고 Y 카테고리컬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어, 유독 ID와 X5의 상관계수가 0.65로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X5는 자동차 생산 시 동일한 제조 단위를 나타내거나 제조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지라는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카테고리컬 변수들 간의 어떤 추측이나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저희가 시도했던 방법들이고요. 지금부터는 모델 간의 성능 차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먼저 원본 데이터의 모델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원본 데이터를 8대2로 스플릿하여 모델을 학습하였고 모델 적용에 앞서 그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 범주형 변수들을 오디널 인코딩을 통해 숫자형 변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평가지표로서 MAE와 R2 스코어 그리고 Y 예측값의 중간값을 이용하였습니다. 어, 좌측에 제가 그 원본 데이터 모델 학습 결과를 첨부하였는데요. 하나만 올린 이유는 4개 모델 결과값이 전부 비슷하게 나와서 하나만 XG 부스트로 대표적으로 제가 첨부하였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접근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Y값 이상치를 제거하는 방법을 고안해 봤는데요. 누적 밀도 함수를 통해서 Y값을 제거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120.81 이상의 Y값이 발견될 확률이 5%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매우 작은 확률이라 생각해서 제거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거 후에 4개 모델을 돌려본 결과 트레인셋에만 이제 과적합이 나타낸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5%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1%로 줄이고 다시 모델을 돌려본 결과 5%의 결과보다는 개선됐지만 테스트 셋에서의 그 향상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CDF가 아닌 박스플러스 통해 이상치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방법을 통해 50개의 행을 제거해 보았고 그리고 4개의 모델을 돌려본 결과 아까 1%를 제거했을 때랑 결과가 굉장히 비슷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Y값을 이상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상치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카테고리컬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모든 컬럼 간 상관계수가 0.9가 넘는 컬럼들을 제거하려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저희 판단 하에서는 0.9가 넘는 컬럼들은 동일한 인자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116개의 컬럼이 제거되었고 그 결과로서 모델을 돌린 결과로서 XG 부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결과가 비슷하고 이 결과들은 원본 데이터 모델을 돌렸을 때랑 큰 차이가 없어서 이 방법도 유의미한 방법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크레머 V라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크레머 V는 카테고리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크레머 V를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관계수가 모두 낮게 확인되었고 일치하거나 큰 관계가 있는 컬럼이 존재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RFE-CV를 통해서 각 모델에 적합한 피처의 개수들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좌측에 보시다시피 XG 부스트의 경우 33개, LGBM 같은 경우 8개, 캡부스트의 경우 286개, 랜덤 포레스트의 경우 346개의 컬럼을 얻어내었고 이런 컬럼 개수를 바탕으로 RFE를 통해서 컬럼 리스트를 얻어내었습니다. 그리고 4개 모델을 학습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로서 원본 데이터 모델을 돌렸을 때보다
더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차이가 없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는 방법이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보기 위해서 대시보드를 이제 보고 있는 중에 좌측에 있는 X0 그래프를 보게 되었고, 어, 그래프의 우측 하단에 보시면 굉장히 빈도수가 낮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한번 제거해보면 어떨까 하고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0.2% 미만의 빈도수를 갖는 요소들을 삭제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기준을 모든 카테고리컬 변수에 적용해보았고, 그 결과로서 104개의 행이 제거됨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밑에 있는 리스트들은 제거된 요소들의 리스트입니다. 따라서 이 제거 후에 모델을 돌려보았더니 트레인 셋에서는 예측 결과가 좋아졌지만 테스트 셋에서는 오히려 예측 결과가 원본 데이터에 비해서 확연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의 판단이 옳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PCA 방법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데이터의 차원 축소를 통해 연관 있는 피처들을 묶어낸 후 이를 원본 데이터에 추가하여 모델을 학습해 보았고, 마찬가지로 트레인 셋에서만 높은 예측력을 보였고, 테스트 셋에서도 이전과 같이 더욱더 안 좋아지는 예측력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고, 또 모델 간의 성능 비교를 해보려 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델 간의 성능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하여서 비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저희가 진행했던 그 방법들과 그리고 평가 지표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표입니다. 네, 간단하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처음에 세웠던 목표는 테스트 시간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최적화하고 여러 방법의 전처리를 진행한 후 4개의 모델을 통해 비교하기로 목표를 설정했었습니다. 그를 달성하기 위해서 y값의 이상치를 판단으로 제거해 보았고, 상관관계 계수 및 크레머 V를 통해 연관 있는 피처들을 얻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RFE를 통한 유의미하지 않은 피처들을 제거해 보았고, 저희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변수 내 요소 이상치를 제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PCA를 통해 유사한 피처끼리 그룹화를 시도해 보았고, KD나 Y값 분산 등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및 고찰입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처음에 목표로 셌던 Y값 테스트 시간 예측을 했었어야 했는데 4개의 모델 결과를 보았을 때 과적합이 확인되거나 그리고 원본 데이터 학습 결과에 비해 유의미한 결과를 저희가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알고리즘 최적화에는 실패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델 간의 유의미한 성능 차이를 비교하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목표로 삼았던 익명 컬럼에 대한 추측도 유일하게 X5 컬럼만 추측을 시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느낀 점은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했고, 그리고 데이터의 출처인 캐글이나 유관 논문을 통해서도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구현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모델의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대시보드를 통해서 조금 더 인터랙티브한 기능을 넣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고, 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모델 학습 결과의 차이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남았습니다. 혹여라도 후에 이제 유관 프로젝트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면 다른 모델을 사용해 보거나 전처리 과정에 있어 통계적인 학습을 좀 더 진행한 후에 그런 접근을 시도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실 처음에 목표했던 내용들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팀원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그리고 또 찾아보고 적용해보고 시도했던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의의를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의의를 느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분들의 평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심사위원분 평가 부탁드립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국비교육을 하는 거를 처음 들어봐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지 솔직히 궁금해요. 정말 궁금한 게 불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뭘 분석을 하고 싶었는지 먼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 끝의 과정의 마지막은 시각화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다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 데이터는
제가 제조업을 좀 꽤 오래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타이어 회사에서 4년 정도 프로젝트를 했는데 품질하고 연구소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머신에서 떨어지면 대략 그 테스트 데이터가 100행이 떨어져요. 한 번 할 때마다. 그거를 언피버스로 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런 이상한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했는지가 좀 솔직히 궁금해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원래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고 저도 처음 뵙는 분이라 이 말씀을 좀 하긴 좀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심사평을 떠나서 나중에 미래를 생각하시면 좀 더 다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다르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추측하시냐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에 멘토님이 저희한테도 이 데이터를 주셨을 때도 사실 저희는 익명 데이터를 다뤄본 적도 없고 처음 봐서 사실 막막하긴 했는데 이제 멘토님이 이제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하셔서 저희가 가능한 대로 이제 Y 값도 예측을 해보고 그리고 컬럼도 나름 추측해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제한사항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시보드도 사실 시각화도 고려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추측이나 이런 처음에 했던 목표들을 먼저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할애를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어서 좀 한번 분위기를 한번 다시 전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먼저 좀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싶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중간에 그 데이터를 이제 스플릿을 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4개의 스플릿으로 분리를 하셨고 각각의 이제 실험을 따로따로 이제 진행을 모델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그 스플릿을 한 거가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가 그 따로 테스트 데이터가 없어서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네, 스플릿을 해서 데이터를 나눴던 거였습니다. 그걸로 이제 뭐 내가 네 가지의 모델이면 이제 그 스플릿을 4개 했으면 각각 4개를 다 다른 모델을 이렇게 한번 하시는 네네. 거세요? 네. 근데 같은 데이터로 이제 4개의 모델을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았었나요? 그게 같은 네. 데이터로 4개의 모델을 각각 돌려본 결과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근데 스플릿이라는 표현이 조금 약간 제가 오해를 한 거군요. 아, 기재되어 있는. 네네. 그리고 이게 지금 과제 목표가 테스트 시간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네. 그 테스트 시간을 이제 예측을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좀 쓰면은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나중에 다른 제조업에서도 어, 불필요한 컬럼들을 제거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테스트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런 질문을 좀 왜 드렸냐면 사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이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이제 목적을 가지고 뭘 해결하고자 하는 거지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가 좀 아직 그 팀에도 좀 정리가 안 되신 상태니까 이게 발표를 하실 때도 이제 청자 입장에서도 그게 좀 딱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이 테스트 시간을 예측한다는 것이 이제 뭐 테스트가 이제 너무 오래 걸리는 케이스 같은 거 혹은 이제 너무 뭐 극단적으로 짧은 케이스 이런 이제 특이 케이스에 대해서 좀 찾아내고 걔네들에서 이제 뭔가 반복되는 뭔가가 이제 발견이 된다면 그것들을 좀 이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어렴풋이나마 좀 추측이 되는데요. 그리고 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을 요 가지에서 좀 하고 싶은데 일단 가장 좀 이게 스킬풀했어요. 그 중간에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시고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 뭐 커널 밀도 함수 같은 것도 이제 좀 쓰셨고 이제 이상치를 처리하기 위해서 뭐 CDF 같은 거를 활용해서 한 것도 좀 되게 스킬풀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기술적인 그런 스킬풀 쓰신 게 뭔가 과제 완성도로 좀 이렇게 이어지진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좀 보면서도 좀 저도 좀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 거기에 많은 원인은 아마도 이제 이게 칼럼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하셔가지고 그 답답함이 이제 같이 다 전해졌던 것 같아요. 즉, 이렇게 의미를 알고 하셔야 데이터를 통해서 보는 그 인사이트하고 실제 비즈니스의 인사이트가 이제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예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그 제약이 이게 처음부터 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렇고 그리고 데이터 자체도 약간 이제 칼럼이 너무 많았죠. 많은 거에 비해서 데이터는 또 되게 짧았죠. 뭐 이런 거 흔히 우리가 이제 차원의 저주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래도 더 어려우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을 비교를 하셨는데 이제 사용한 모델을 보면 사실은 이제 다 트리 베이스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트리 베이스의 모델의 특징은 뭐 일단 과적값이 굉장히 좀 잘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는 되게 좀 잘 되는데 아웃 오브 샘플 밖에 나가면 좀 급격히 이제 좀 성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보통은 이제 일반화에 굉장히 정성을 기울이는 모델들이죠. 그래서 아까 실험을 하실 때도 트리 베이스의 모델뿐만이 아니라 뭐냐 뭐 선형 또 간단한 뭐 딥러닝 이렇게 좀 스타일이 다른 모델들을 좀 비교하셨으면은 조금 더 풍부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매트릭을 선정하셨을 때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MA를 쓰셨는데 뭐 우리가 이제 MSE 스퀘어 에러 같은 걸 하면 이제 그 제곱이 되니까 극단의 H값이 조금 더 페널티가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품질 문제에서는 아마도 이런 이제 중간의 부분을 잘 맞추는 것보다는 좀 특이한 거에 있어서 페널티를 줘서 바로 이제 이 모델이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매트릭을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조금 이제 조금 더 좀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 좀 전체적으로 좀 그런 그 기술들이 좀 완성도로 이어지지 않아서 아쉬워서 한 번 더 하셔 다음 과정에서 한 번 더 하시면 또 더 이게 2부가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살짝 좀 이렇게 농담인데 좀 아무도 안 웃으시는 거죠. 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앞서 메인 코멘트 해주신 박변성 후소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굉장히 스킬풀했는데 그것이 좀 설득력 있는 결과물이나 좀 이렇게 흥미로운 결과로 좀 이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어려운 데이터를 가지고 동료들과 협업해서 해본 경험이 앞으로 좀 더 재밌는 데이터 다룰 때는 그게 좀 좋은 결과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그런 데이터가 좀 더 이게 어떤 피처들인지 알 수 있고 무기명이 아니었으면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저는 그래도 이제 앞서 심사위원분들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앞서 목적을 좀 더 분명하게 정의하고 이걸 왜 하는지를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좀 진행하셨으면 좀 이제 청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좀 흥미롭지 않았을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 말씀드리면서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초기에 이제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목적을 설계를 했는데, 뭐 모델링이 결과가 안 좋다거나 이러한 실패하는 부분들은 뭐 현업에서도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한 뭐 추후에 대한 대처를 해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대처는 지금 이제 발표자분께서 하시는 건지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취업 전선에도 뛰어드셔서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기업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 이런 모델링의 결과들은 뭐 현재 지금 실패는 했으나 뭐 시각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충을 하셔가지고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서 이제 취업에 꼭 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